오늘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소식입니다. 장만순 1천만 이산가족위원장은 효정학술평화재단 진성배 이사장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의 아시아 비전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임원 그리고 전 통일부 차관 2명과 효정학술평화재단 학술단체 연구원 등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난 7월 3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우호 협력과 6.25 전쟁으로 인한 1천만 이산 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한반도를 넘어 보편적 인권으로 치료되고 치유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고령 이산 가족들이 북한의 고향을 방문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 학술인들과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7월 7일 귀국했습니다. 환영 행사로 평화를 상징한 비둘기춤과 북춤 공연에 이어 개회식과 함께 1, 2분과로 나뉘어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To the opening session of the two-day international conference. 이번 남북한 공동 수교국인 캄보디아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주요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11개국 학자들과 주요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통일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과 연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어 공항에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국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We are honored to hear from Dr. Monsoon Jang.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장만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서 개최를 허락해 주신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님과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키틀 박사 사회로 진행된 국제 세미나에서 장만순 1천만 이산가족위원장은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긴 역사를 설명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으로 수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턱없이 부족하고 아쉬운 상황으로 중단되었지만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치적 이념과 성향과는 상관없이 남북관계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한반도 평화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실적은 2018년 21차 이산가족 상봉을 또한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최선의 방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권유하는 방식으로 첫째로는 생사와 주소 확인 그리고 통보, 두 번째로 서신 교환, 세 번째로 상봉과 방문, 네 번째로는 재결합의 순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초고령 남북 이산가족의 소원은 남은 여생 동안 고향 땅의 흙을 밟아보고 조장 산소의 성묘라도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남북한 공동수교국인 캄보디아가 나서서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호소한다고 말하며 오늘 이 심포지움이 이 역사적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관심을 각국 학술인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심포지움이 이 역사적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관심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챙 반나리스 박사는 평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캄보디아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이끄는 평화 프로세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국회의사당에서의 행사는 쿤수다리 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통일부 전 차관 2명과 효정학술재단, UPF, 효정평화재단 캄보디아 아시아 비전연구소,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천만 이산가족의 홍보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resulting in numerous deaths and a tragedy for the nation, while UN forces pitched in for 3 years. Lastly, 한반도 통일을 putting forward this set of recommendations for 캄보디아 아시아 비전 연구원 수석 부의장인 챙 킴론 박사의 선언문 낭독에 이어 한국과 캄보디아의 우호 협력과 평화 증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언문에도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이 결의문입니다. 이제 여러 우리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사인을 하게 될 선언문에는 약 15개의 내용을 캄보디아 정부와 합의를 보았고 그중에서 대부분은 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것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한반도를 넘어 보편적 인권으로 치료되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뜻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들의 북한의 고향 방문과 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협력해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청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onorable and friends, 네, 기린 여러분, 동료 여러분, warmly welcome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국회에 오신 I hope you have a 것을 pleasant 환영합니다. stay in Phnom Penh. 선언문에 따라 캄보디아 국회 쿤수다리 부의장은 직접 해외 연설에서 훈센 총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친 후에도 기념 촬영을 함께하는 등 이번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거듭 밝히면서 이 행사가 매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에 7개 주요 언론사들이 총동원되어 특별 인터뷰 등 열띤 취재 경쟁을 벌여 녹화하고 현지 방송됐습니다. 한편 30여 명의 한국 참가자들은 캄보디아 유적지를 찾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은 문화 탐방을 했습니다. 프놈펜 시내 유일한 언덕 위에 있는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 프놈 불교 사원을 관람하고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의 많은 고대 유물과 전통 문화, 예술품 전시관 등을 관람했습니다. 저녁엔 처음으로 캄보디아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메콩강 유람선 여행을 했습니다. 다음 날엔 1975년과 79년 사이 캄보디아 집권 세력이었던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정권이 공산혁명을 통해 캄보디아 사회를 사회주의로 완전 개조하고자 시도하는 와중에 이른바 킬링필드로 알려진 대학살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본주의에 물들고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세력으로 판단되는 상류층, 지식인, 학자, 교육자, 공무원, 교사 등 심지어 안경을 썼거나 손에 노동 흔적이 없는 자와 글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학살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끼어 이렇게 얘냐 못 가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잼매가지고 눕혀놓고 밥을 안 주니까 오줌통만 줘. 오줌통. 이건 똥싸움통이고 오줌통이고 요것만 주고 눕혀놓고 죽인 거예요 이게. 특히 폴포트 정권은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총을 들고 직접 사살하게 하는 등 크메르 정권에 동조하는 민간인들을 시켜서 그들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철저히 색출에 고문하고 처단하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학살과 탄압, 공산혁명과 내전, 급진 공산주의 세력 집권기를 거치면서 끔찍한 사륙과 학살 장소인 킬링필드 역사 기록관에 고문하던 감옥 등을 관람하면서 공산주의의 잔악함, 킬링필드의 비극은 한 나라의 리더가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며 이러한 비극의 현장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과 캄보디아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한반도와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시아는 역사적 문화적 공동 책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이에 아시아에서 남북한 공동 수교국인 캄보디아에서 아시아의 평화통일 정착을 구현하고 1천만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 한반도 평화 서밋 국제 컨퍼런스 소식이었습니다.